안녕하세요. 차불휘 멘토입니다. 오늘은 명제 연결사의 추론 규칙을 다룰 건데, 어제는 제가 동등이라는 이 논리 연산자가 어떤 복합 명제와 어떤 복합 명제가 나타내는 진리 함수와 동등한지를 설명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다 설명하지 못한 그 부정, 연원, 선원, 함의, 그 다음에 동등의 추론 규칙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추론 규칙이 있는데, 추론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명제에서 다른 명제를 도출하는 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증명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부정 명제 연결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름은 부정 또는 논리적 낫. 그래서 린에서는 이것을 낫이라고 부르고, 기호도 낫이라고 읽는데 유니코드 기호 모양이 한글의 기억이랑 비슷하죠. 그리고 편집기, 단축키 정보를 제가 추가했습니다. not 그리고 neg. neg는 니게이션의 줄임말이겠죠. 니게이션이 영어로 부정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렇고 P가 명제로 주어져 있을 때 P의 부정이라는 명제는 P가 아니다 라는 뜻이다. 이거는 어제 제가 설명드렸죠. 근데 주목하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린에서는 아예 P의 부정이라는 것을 P이면 거짓이다. 다시 얘기해서 P이면 모순이 성립한다 라는 명제로 정의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P가 참이라는 가정에서부터 모순이 도출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예 P의 부정, P가 아니다 라는 명제의 의미로 린에서는 정의해 놨어요. 제가 알기로는 구성주의 논리에서 이런 방식으로 부정을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성주의 논리가 뭐고 고전 논리가 뭔지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잠깐만 설명드리면, 고전 논리에서는 임의의 명제 P에 대하여 P가 참이거나 P가 거짓이다 라는 진술을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구성주의 논리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제 P에 대하여 P가 참이거나 P가 거짓이라는 그 복합 명제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거는 인정하지만, 근데 증명 없이 그 사실을 언제 어디에서나 쓰는 거는 반대해요. 하여튼 이런 구성주의 논리에서 P의 부정이라는 것은 P에서부터 모순이 또는 거짓이 도출된다라는 의미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추론 규칙을 봐야겠는데 도입 규칙이란 게 나와 있죠. 도입 규칙이 뭔지 생각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P의 부정이란 것은 어떻게 증명하는가? 그럼 제거 규칙이 뭐냐면 P의 부정이라는 명제에서부터 어떻게 다른 명제를 도출할 것인가 라고 보시면 돼요. 도입은 그 해당 부정, 연원 같은 명제 연결사가 포함되어 있는 복합 명제를 어떻게 증명하는지에 관한 규칙이고, 제거 규칙은 반대로 그런 복합 명제가 주어져 있을 때 그 복합 명제에서부터 어떤 다른 명제를 도출할 것인지 알려주는 얘기입니다. 알려주는 규칙이고, 도입 규칙을 먼저 보시면 P에서 모순이 도출될 때, 그럴 때 P의 부정이 성립한다, not P가 성립한다 라고 쓰여 있어요. 이것을 모순에 따른 부인이라고 합니다. 부인은 여기서 denial이라는 영어 단어의 번역어였어요. 제가 그렇게 번역했는데, denial이 아니라 refutation이네요. 반박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refutation. 그래서 부인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반박이라고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간에 P에서 모순이 도출되면 P의 부정이 성립한다는 것이 도입 규칙인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리 이름을 하나 써볼게요. 참이 아닌 것을 하나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데 not, 0, eq, 0 라고 쓰고 자, 이런 명제를 증명한다고 볼게요. 이때 기억자가 0 바로 앞에 붙어 있는데 이것은 등식 전체를 부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는 괄호를 친 상태로 그냥 둘게요.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 증명하는 과정을 다 보여드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명제는 아래에 나와 있는 메시지처럼 0은 잠깐만요. 근데 이거는 0은 0과 같다는 게 3인데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걸 증명할 수는 없겠죠? 0은 1과 같다? 이건 거짓임을 증명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이걸 곧바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명제는 0은 1과 같다는 명제잖아요. 이것이 거짓임을 보이려면, 즉 이것의 부정이 참일 때 어떤 명제의 부정이 참이라는 걸 보이는 것은 그 명제가 거짓이라는 걸 보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0이 1과 같다는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려면 일단 0이 1과 같다는 가정을 해야 돼요. 0이 1과 같다는 가정을 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0이 1과 같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모순을 도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야 합니다. 바깥에 나는 소음이 혹시 마이크에 녹음되는 것 같으면 제가 창문을 닫을게요. 쇼라고 나온 거, 그 다음에 뒤에 프롬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린에서만 지원해주는 구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목표를 바꿔줍니다. 근데 바꿔준다고 했지만 바뀌기 전의 목표는 0이 1과 같다는 등식이 거짓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명제는 바뀐 후의 목표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정을 그렇게 정의했으니까 0이 1과 같다면 거기에서부터 모순이 도출된다. 그것 자체가 0은 1과 같지 않다는 명제인 거예요. 린에서는 아예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문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함수 추상화를 하시면 돼요. 근데 왜 그런지 제가 어제 설명을 살짝 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조건문이라는 거는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함수 유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정의역이 0 등호 1이고 0 등호 1이라는 명제이고 공역이 홀스라는 거짓 명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명제인 겁니다. 이런 말이 너무 생소하게 들릴 거고 고등학교 수학이나 대학 수학에서도 이런 설명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유형론의 관점을 적용하지 않았으니까. 특히 명제를 유형으로 보는 이 해석이란 걸 다루지 않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때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거의 다 유형론을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0은 1과 같다는 명제의 증명을 정의역 원소로 가지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런 원소를 하나 받아서 폴스라는 명제의 증명을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어줘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각이 정의역과 공역이니까. 그래서 함수 추상화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설명이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있으면 특히 멘티님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꼭 저한테 질문을 해주세요. 예.
일단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제가 증명을 작성하는 방식은 증명항을 구성하는 방식이에요. 항 모드라고 합니다. 근데 어제는 제가 전략을 사용했어요. 이거는 교재 5장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전략은 증명을 좀 더 간단하게 하는 특수 언어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략을 꼭 쓰지 않아도 증명항을 직접 만들 수 있어요. 특히 명제 논리의 여러 가지 정리를 증명할 땐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전략을 사용하지 않고 증명항을 직접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show라는 명령어, 이거 명령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show라는 핵심어 다음에 from이라는 핵심어가 등장하는 겁니다. show라는 식별자 다음에 from이 오는데, from은 언제에만 오냐면 증명항 모드에서만 와요. 항 모드에서만 오고, 전략을 사용할 때는 from을 없애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by라는 말을 써서 전략 모드로 증명을 시작하면 from을 없애주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지금 저는 전략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from이라는 식별자를 추가해야 돼요. 이건 그냥 리네의 언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건 함수죠. 그래서 함수 하나 만들 겁니다. 정의역 원소는 0은 1과 같다는 명제의 증명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잠시만요. 이러면 되려나? 예, 이렇게 하니까 되네요. 괄호는 아마 없애도 되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예. 밑줄을 치니까 이 자리 표시자에 들어가야 하는 항의 유형을 미리 알려주죠. false라는 명제에 속하는 증명을 우리가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 상황은 이거예요. 0은 1과 같다는 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증명의 이름이 h예요. 이 h를 바탕으로 false라는 거짓 명제의 증명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함수를 구성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냐? 솔직히 지금 말씀드리면 저도 이 방법을 약간 까먹긴 했는데 한번 해볼게요. 이걸 쓰고 no confusion이라는 게 있는데, 잠깐만요. 그 다음이 문제인데, 0은 1과 같지 않다는 건 보이는 게 약간 좀 그렇게 쉽게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걸 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약간 까먹어서 하나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름 자체는 no confusion이라고 하는 그 식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제가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그거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됐다. EQ라는 것은 equality, 등식을 가리키고요. net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수 유형을 가리킵니다. 그 유형에는 no confusio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뭔지 잠깐 한번 아래에서 살펴볼게요. net. 왜 제가 이걸 까먹었냐면 이걸 쓸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예, no confusion. 이거 쓰면 아래 이제 좀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EQ, ND, reg이라는 게 나오는데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reg이라는 말이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저게 recursor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재귀자란 뜻이에요. recursion 하면 재귀란 뜻입니다. recursor 하면 재귀자란 얘기고, 근데 재귀자가 뭔지 지금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 유형을 이해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거 이해하시려면 몇 장까지 배워야 하더라?
7장, 8장까지 배우셔야 돼요. 교재 7장에서 8장까지를 배우셔야 하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교재는 린포로 하는 정리 증명입니다. 그 교재의 7장과 8장까지의 내용을 배우셔야 거기서 귀납적 유형과 뭐 다루더라? 제기를 다루는데 그걸 배우고 나셔야 이 말들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근데 여기선 제가 이걸 자세하게는 설명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시간 엄청 복잡한데 결과적으로 그냥 결론만 설명드릴게요. 자연수 유형에 속하는 항들은 0이거나 다른 자연수보다 하나 더 큰 수예요. 하나 더 큰 수를 바로 다음 수라고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을 거예요. 바로 다음 수는 영어로 successor입니다. successor. 그게 직역하면 후계자 정도 돼요. 근데 후계자라고 말을 하면 약간 어색하니까 바로 다음 수라고 번역하는 거고, 다시 얘기해서 모든 자연수는 0 아니면 어떤 다른 자연수보다 하나 더 큰 수인 거예요. 이해 가세요? 린에서는 자연수 유형이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연수 유형에 속하는 항들이 그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걸 이용하는 함수라고만 보시면 돼요. No confusion이라는 게. No confusion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자연수가 0인 동시에 다른 자연수보다 하나 더 큰 수일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용도로 지금 쓰였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딱 이 정도로만. 그 이상으로는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릴게요. 그리고 왜냐하면 저도 약간 지금 저 내용이 가물가물하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7장이랑 8장을 다룬다 해도 지금 제가 저 내용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No Confusion이라는 것 자체는 언제 쓰냐면 어떤 유형에 속하는 항이 서로 다른 구성자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이고자 할 때예요. 구성자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어떤 유형에 속하는 항을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자연수 유형에서는 0이 구성자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수도 구성자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최고를 두 번 하고 있네요. 그게 아니라 0이라는 게 구성자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수라는 게 또 다른 구성자입니다. 바로 다음 수는 함수예요. 왜냐하면 어떤 자연수를 받아서 그거보다 하나 더 큰 수를 출력하니까. 기억나세요? 여기서 한번 보여드려야 할 것 같은데 ebay이라는 명령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netsub이라고 쓰면 이게 바로 다음 수 함수를 가리켜요. 0을 써보면 1이 나오죠? 아래 정보창을 보시면 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0보다 하나 더 큰 수, 0의 바로 다음 수는 1이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만. 채팅을 치셨구나. 정말 죄송합니다. 채팅을 제가 채팅방에서 채팅을 잘 안 봐요. 왜냐하면 채팅을 친 사람이 아직 없었으니까. 잠깐만요. 이거 채팅 친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나가셨을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어서 오세요. 근데 지금 채팅은 제 녹화 화면에 나오지 않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상은 지금 제 멘티들이 나중에 봐야 하거든요. 아니면 지금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몇 명 보고 있지? 아직 치지직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를 팔로우 해주신 분 한 분이 지금 오신 것 같아요. 그렇고, 환영합니다. 환영하는데, 참,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고, 잠깐, 제 멘토링 상황을 얘기하면, 린이라고 하는 컴퓨터 언어로 수학 정리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것도 보이는 동시에, 이게 소프트웨어 개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오픈업 센터라고 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하에 있는 센터에서 지금 저를 지원하고 있는 멘토링이고요. 근데 이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멘티가 절반 넘게 중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슬픈데
일을 하면서 멘티분들이 이 공부를 하시기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저는 학교 생활하면서 린을 배우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아예 항공대에서 자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공부하다가 멘토가 됐고 하여튼 이 컴퓨터 언어를 배우기가 많이 어려운 게 한국 현실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한국만의 현실은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쉽지 않은 건 마찬가지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더 많은 한국인들이 이런 언어에 도전해서 이 언어 가지고 멋진 수학 증명을 하나 만들든가 아니면 멋진 소프트웨어를 검증해서 거기에 버그가 없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그 수준에 다다르지 못했고 다른 분들 해외에 계신 훌륭한 분들이 그런 수준에 계세요. 근데 저도 이제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진짜 어려운 거 설명하고 있고 지금 아마 멘티 분들이 보고 계시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이거 동시 시청자 통계가 근데 지금 안 나오네. 안 나오고 있어서 아마 그냥 지금 혼자 떠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영상을 녹화한 다음에 제 유튜브 채널에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잠시 이제 이야기가 샜는데 하던 얘기 계속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부정 명제를 어떻게 증명하는지 설명을 하다가 영의 바로 다음 수라는 걸 설명드렸고 넷석이라는 게 뭐냐면 그 영어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석세서인데 S가 두 개 있나? 잠깐만요. 석세서 예 맞네요. 이게 직역하면 후계자지만 근데 여기서 0의 후계자가 1이라고 얘기하는 거 좀 어색하니까 후계자라고 말하지 않고 바로 다음 수라고 합니다. 바로 다음 수. 근데 바로 다음 수가 뭐냐? 하나 더 큰 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석이라는 게 0보다 하나 더 큰 수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그 값은 무엇이 돼야 할까요? 잠깐만요. 무엇이 돼야 할까요? 1이겠죠? 그래서 아래 메시지를 보시면 1이 나오는 건데 지금 제가 아직 교재 3장에 나오지 않는 내용을 좀 앞당겨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바로 다음 수라는 함수, 적어도 함수인데 저 함수가 자연수 유형의 구성자이고 구성자가 아까 뭔지 제가 설명드렸죠? 그 유형 안에 속하는 항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0 자체도 자연수 유형의 구성자입니다. 뭔 뜻이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0은 자연수 유형에 속한다. 그리고 지금 시청자 한 분이 계시니까 이분을 위해서 한번 설명드리자면 이래요. 그 학교 수학에서 한국은 특이하게 집합을 가르쳐요. 집합이랑 명제를 가르쳐요. 아마 미국 학교 수학에서는 명제랑 집합을 고등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마 30년 전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게 그 미국 수학 트렌드 따라 하려고 하다가 그냥 정착이 된 것 같던데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수학 교육사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아니어서. 하여튼 우리나라는 가르치고 있죠. 집합이랑 명제를 가르치고 있는데 집합이랑 명제를 다른 방식으로 보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유형 이론이에요. 유형 이론이고 대학교 가시면 수학과에서 집합 이론이라는 걸 배웁니다. 줄여서 집합론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set theory. 근데 집합론은 거의 많은 수학과 학생들이 배우는데 유형론은 이건 영어로 type theory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유형론은 가르치는 곳이 너무 적어요. 조금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컴퓨터 공학과에서는 가르칩니다. 근데 모든 컴퓨터 공학과에서 가르치는 건 아니고 몇몇 대학에서만 가르치고 철학과나 수학과에서 유형론을 가르치는 수업은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거는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해외는 그래도 가르치는 곳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거의 찾기가 어려운 거지. 하여튼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고등학교에서는 0이
뭐 자연수의 집합 n에 속한다고 설명해요. 그리고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닌데 이거는 집합론을 바탕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요. 유형론에서도 저거랑 비슷한 식을 쓸 수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0이라는 자연수가 그 자연수 집합에 속한다고 말을 하지 않고 자연수 유형에 속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궁금증이 생길 수 있겠죠. 집합이랑 유형의 차이가 뭐지? 근데 그걸 설명하려면 좀 너무 많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0은 자연수 집합에 속한다는 저 진술은 이거는 명제거든요. 이거 명제인데 근데 0은 자연수 유형에 속한다는 저 식은 이거는 명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명제 말고 이걸 판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명제랑 판단은 또 뭔 차이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판단은 유형론 바깥에 있는 그 진술이고 유형론 안에 있는 식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명제인 거예요. 그럼 뭐하러 그런 구별을 해놓았느냐? 해놓아야 좀 편한 점들이 있어서 그렇다고만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편한 점들이 뭔지는 저도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일단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배운 거라. 그리고 린포로 하는 정리 증명이라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재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안 하다 보니까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유형론을 배우고 싶긴 한데 이거 린이라고 하는 언어 배우는 데만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0은 자연수 유형에 속하고 0이 자연수 유형에 속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명제라고 부르지 않고 판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명제보다 한 차원 위에 있는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굳이 그런 걸 만들어야 하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대요. 근데 그게 뭔지는 정확히는 저도 자세하게 얘기를 못 합니다. 일단 그렇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자 이제 부정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을 설명했어요. 이거는 고등학생도 알면 좋은 거.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P라는 명제가 있을 때 P가 아니다를 증명하고 싶으면 뭐를 증명해야 하냐면요. 그러니까 P가 아니다를 증명하고 싶으면 뭐부터 시작해야 하느냐. P가 참이라고 가정하자라는 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증명 과정을 거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써야 돼요. 따라서 뭐 이에 따라 모순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 중간 과정에서는 모순이 발생하는 근거를 들어야겠죠. 즉 이겁니다. 우리가 P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여기에서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온다. 따라서 P는 참일 수 없다. 즉 P는 거짓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P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한 겁니다. 위에서 제가 설명드린 건 뭐냐면 0은 1과 같지 않다. 이 기역자 모양의 기호가 부정이에요. 부정. 논리적 부정. 즉 뒤에 있는 명제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명제가 거짓이란 얘기예요. 0은 1과 같다는 것이 거짓이다 라는 명제를 증명하고 싶으면 0이 1과 같다고 우선 먼저 가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모순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걸 이끌어내는데 성공하면 0은 1과 같지 않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이게 부정명제의 도입 규칙이에요. 근데 린에서는 그 도입 규칙 자체가 아예 부정명제의 정의로 돼 있다는 것도 아까 설명드렸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죠? 29분 지났으니까 조금만 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 했고 하나만 더 볼게요. 제거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부정명제를 제거하고 다른 명제를 이끌어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써놓은 문장을 보시면 명제 P와 그것의 부정 not P라고 읽어요. 이거 P가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P와 not P에서 모순이 도출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차불휘는 사람이다. 제 이름입니다. 차불휘. 차불휘는 사람이다. 이게 명제 P가 나타내는 문장이라고 생각할게요. P가 차불휘는 사람이다 라는 문장이고 그리고 not P는 차불휘는 사람이 아니다가 되겠죠?
근데 차불휘가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닐 수는 없죠. 그래서 만약 우리에게 두 가지 가정이 주어져 있고 하나가 차불휘는 사람이다. 두 번째가 차불휘는 사람이 아니다. 이면 여기에서 모순이 곧바로 도출되는 거예요. 그거를 아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고 참고하시면 돼요. 차불휘가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닐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가 0명이면서 0명이 아닐 수는 없죠. 그런 거. 만약 그게 동시에 참이 된다면 거기에서 모순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 그거 아시면 좋아요. 그렇고 한번 린 코드로 보여드릴까요? 잠깐만요. theorem이라는 핵심어를 먼저 쓰는데 이거는 정리란 뜻이고 정리는 입증한 참인 명제예요. 그렇고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이 정리의 이름을 지정해야 하는데 뭐를 지정해야 하더라? 모순을 이끌어낼 거거든요. 그래서 false라고 쓰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명제를 쓸게요. 0은 1과 같다는 거에서 모순을 이끌어내 보겠습니다. 가정을 하나 써볼 거예요. 근데 이거 아까 했던 건데 그럼 뭐로 하면 좋지? 이거 해볼까요? and 0은 n2라고 쓴 것은 not equal입니다. 그러니까 같지 않다는 뜻이에요. 0이 0과 같은 동시에 0이 0과 같지 않다.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은 0은 0과 같다는 거고 두 번째 가정은 0이 그리고 이 부등호는 어떻게 쓰냐면요. 같지 않은 기호는 이렇게 써줘요. 역 빗금표 하나 쓰시고 그 다음에 n 쓰시고 2 쓰시면 돼요. 그러면 그 같지 않은 기호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명제는 거짓 명제예요. 소리라는 핵심어를 써서 일단 증명을 임시로 완성한 것처럼 처리하고 자 아래 정보창을 보시면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결론이 있죠. 0은 0과 같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0은 0과 같지 않다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거짓 명제를 이끌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냥 이건 주석으로 쓸게요. H2라고 하는 가정은 두 번째 가정이죠. 이 두 번째 가정은 0이 0과 같으면 거짓이 도출된다는 그러니까 명제의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H2라고 하는 것은 이 명제에 속하는 항이죠. 그 항이니까 이거는 뒤에 나와 있는 명제의 증명입니다. 즉 H2라는 증명이 입증하는 바가 뭐냐면 0이 0이랑 같을 때 모순이 발생한다는 조건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0은 0과 같다는 명제가 정의역이고 그 다음에 false라는 거짓 명제가 공역인 함수로 볼 수 있습니다. H2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에다가 정의역 원소를 하나 집어넣으면 공역 원소가 나오겠죠? 근데 그 공역 원소는 false라는 명제의 증명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게 뭐냐면 false라는 거짓 명제의 증명입니다. 근데 증명이라는 건 그 명제에 속하는 항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항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럼 h2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h2에 정의역 원소를 하나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뭐를 쓸 거냐면 h2를 먼저 쓰고 일부러 밑줄을 하나 칠게요. 밑줄표를 치면 이게 자리 표시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밑줄 안에 어떤 식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하는 건 그 식의 유형을 린이 알려주지 그 식 자체를 직접 린이 알려주진 못한다는 거예요. 0은 0과 같다는 명제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위에 있죠?
H1은 0은 0과 같다는 명제의 항입니다. 그 명제에 속하는 항이에요. 근데 속한다는 게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H1이라고 하는 증명이 다음 명제를 입증한다는 겁니다. 무슨 명제를 입증하는 거냐면 0은 0과 같다는 거. 그래서 뭐를 써주면 되냐면요. H1. 이게 처음에 아마 좀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H2가 함수인 겁니다. 근데 이게 뭔 뜻이냐면 조건문의 증명이란 뜻이에요. 그렇고 H1은 그 조건문의 가정에 속하는, 그러니까 가정에 해당하는 0은 0과 같다는 명제의 증명이죠. 이 함수 H2에 H1이라는 정의역 원소 입력값을 집어넣어서 우리는 함수값을 구한 거고, 그 함수값은 H2의 공역에 속해야죠. 근데 폴스잖아요. 그 공역이 폴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폴스라고 하는 거짓 명제에 속하는 증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정 명제가 주어져 있을 때 그것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부정의 추론 규칙입니다. 부정에 관련된 도입 규칙이랑 도입 규칙이랑 제거 규칙을 설명드렸어요. 자, 길게 설명드렸는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방송이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네. 스트림 상태가 상태 모름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방송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 할게요. 아무래도 제가 설명을 길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길게 하게 되네요. 다행인 점은 뭐냐면 지금 3장 내용을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이 노트 있죠. 제가 만든 이 보충 학습 자료를 다 읽고 그리고 제 해설을 다 들으신 다음에 아마 연습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3장 연습 문제가 림포로 하는 정리 증명 맨 아래에 있죠. 많이 있습니다. 푸셔야 할 게 많은데 이거 아마 증명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교재를 그래도 읽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 계획은 뭐냐면 제 보충학습 자료에 나와 있는 각 명제 연결사의 도입 규칙과 제거 규칙을 하나하나 설명한 다음 교재를 찬찬히 읽어볼 거예요. 근데 멘티님들은 그 교재 해설 영상을 안 보시고 연습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아직 확실하게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이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할게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 영상에서 연원이라고 하는 and 그리고에 속하는 이항 논리 연산자를 다뤄보겠습니다. 그것의 도입 규칙이랑 제거 규칙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